네, 반갑습니다. 김프로입니다. 자, 이번에는 용역에 대한 적정 제한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그냥 경험치를 말씀드릴게요. 경험치. 정답은 각자 조금 그 경험치를 가지고 조금 응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공기업이나 정부 기관 같은 경우는 나라 장터 이용해서 발주합니다. 보통 경영 컨설팅 하면 해당 이슈에 대해서 적정 가격이 정도고, 그리고 가업 RFP 보면 이 프로젝트의 규모를 어느 정도 보고 있는지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기업은 좀 달라요. 근데 전체 시장에서 공공하고 국가기관의 그 컨설팅만 있는 게 아니고 사기업도 규모가 엄청 큽니다. 근데 사기업은 또 대기업이 있고 중견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이 있겠죠. 또 다릅니다. 그래서 사기업들은 발주처가 이 컨설팅에 대한 적정 가격을 제한하지 않고 이제 컨설팅 업체에서 업체 한 3곳을 이제 알아봅니다. 그래서 3곳 중에 하나의 업체를 이제 선정하겠죠. 기본적으로 이 3곳은 선정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 컨설팅 경험이 있는 회사고, 시장에서 이름이 있는 회사, 아니면 또 시장에 좀 알아주는 회사를 섭외합니다. 저희 회사도 다산 컨설팅도 마찬가지. 저희도 제안할 때 보면 한 3곳 정도 중에 저희가 업체 하나, 3곳 중 한 곳에서 저희가 이제 선정되는 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제안서에 작성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 있다 보니까 제안서는 그 쭉 작성할 때 마지막 부분에 제한 금액을 이제 산출해야 됩니다. 제한 금액을 작성은 한 장입니다. 이 A4용지 이제 한 장에다가 인건비가 어떻고, 그 다음에 뭐 경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해서 이제 전체 금액을 얼마면 이렇게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경우는 연구 용역 그 산출표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그 산출표를 가지고 이제 금액을 산출할 수 있지만, 사기업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게 연구용 산출표를 가지고 하면 기업의 용역업체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 인력과 이제 최대 기간을 줄여서 금액을 낮출 수밖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고객이 요구하는 니즈에 맞는 금액을 설정할 건지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또 하나 컨설팅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는데, 자기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방법론이 충분히 시장에서 먹힐 수 있다고 판단해서 비싸게 제한하는 업체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최고의 품질을 최고의 가격으로 사주는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적절한 방법론과 적절한 금액을 시키면서 가성비와 그러니까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있는 방법론 가지고 제한해서 수주한 경우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품질 유지한다. 이 최고의 품질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올라가겠죠. 그냥 기업은 비용이 높은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대기업도 있어요. 대기업을 컨설팅 할 때는 뭐 속된 말로 가장 돈이 많으니까 금액을 크게 잡아서 제한해도 수주할 거야.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고객사 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상 금액이 있어요. 예상 금액이 스펙이 이 정도면 A에서 B가 사이에 이 그 제한 금액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5천만짜리도 적정 가격이 한 5천만짜리 보고 있는데 1억짜리 정도 제한하면 거의 100% 떨어집니다. 암만 그 제안서가 퍼펙트하고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방법론이 많다 해도 그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브랜드 네임이 있는 컨설팅 회사는 마찬가지고. 그래서 고객사에 요구한 적정 금액을 예상 금액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이걸 담당자가 절대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고객사 쪽에다가 이제 제안서 제출할 때, 만약에 뭐 오늘이면 오늘 오후 2시 14시까지 이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13시 59분까지 고민합니다. 어떻게? 더 금액을 더 올릴까? 더 낮출까? 이런 고민하죠.
올릴 건지 낮출 건지. 올리면 수주하면 돈은 되는데 수주 안 될 것 같고, 너무 낮추면 돈이 또 안 될 것 같고, 수익이 안 될 것 같고, 이런 딜레마에 막 빠져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적정 금액을 산출해 줄 건지에 대한 방법은 제가 지금 설명드릴 건데, 정답은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안 드리고, 그러니까 난이도 실전 노하우 상급은 제가 오픈하지 않습니다. 한 중하 정도의 노하우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만 좀 참조해 주면 될 것 같고, 최상급은 이거는 어떤 컨설팅 회사도 절대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시고, 그럼 지금부터 제가 좀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팁 한 네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한 금액을 산출할 때에 특히 이 컨설팅 회사 대표는 평정심을 유지해야 됩니다. 평정심을. 아주 냉철한 평정심을 유지해요. 진짜 우리가 이 제품이 가격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은 최고 결정자 대표가 결정했는데, 기본적으로 컨설팅 회사의 특성상 이거는 금액이 다 높습니다. 한두 푼이 아닌 거죠. 우리가 보통 마트에 있는 라면 하나 가격이면 100원이 700원이다 뭐 900원이다 뭐 1000원이면 뭐 1000원 이상 가면 비싸다 이야기할 수 있고, 한 적정 가격 800원이면 괜찮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경영 컨설팅 쪽 관련해서는 금액 자체가 작은 회사 빼고 좀 일반적으로 한 1000이 넘습니다. 대부분 다 1000만원 이상, 1억 넘고 2억 넘고 어떤 데는 10억도 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적정 가격이 산출할 때는 어떻게 산출할 건지가 키포인트인데, 기본적으로 4기업 기준입니다. 4기업은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희망 가격은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찾냐? 첫 번째로 하는 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재무제표를 확인합니다. IPO가 된 회사 있는 경우는 재무제표를 쉽게 구할 수 있죠. 재무제표 통해서 전체 인력 규모, 이 업종이 뭔지, 세 번째는 이제 매출하고 경상이익, 영업이익, 네 번째가 이제 ROE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성장하고 있는 회사고는 업종이 어느 화학적인지 금융업인지 좀 파악하는 거고, 인력도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중견 기업들은 한 200에서 한 500명 됩니다. 근데 중소기업들은 200 이하를 일반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업종이 뭔지도 보셔야 될 거고, 특히 매출 경상이 보셔야 돼요. ROE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보면서 기본 고객사에 대한 기본 정보도 이제 파악하는 거죠. 이 회사는 돈 잘 버는 회사네. 이 회사는 조금 소비자 중심의 제품이네. 이 회사는 금융업이네. 또 이 회사는 일반 제조업이네. 이 회사는 B2B네, B2C네.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분류합니다. 하고, 두 번째 하면 이게 고객사 업종 특성을 좀 보셔야 돼요. 경험상 보면 금융업은 기본적으로 금액을 좀 높게 잡아도 큰 문제 되지 않고, 그런데 B2C 같은 경우는 조금 짠도됩니다. 그리고 B2B도 마찬가지 조금 짠돌이고, 이런 식의 업종을 좀 잘 보셔야 돼요. 만약 식품회사 같은 경우는 진짜 짭니다. 짜고, 그리고 일단 카드 회사나 일단 금융회사는 기본적으로 금액을 이제 높게 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게 있어요. 우리가 최종 RFP 받고 제안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잖아요. 보통 일반 시장 장터 가면 가격을 흥정하죠. 비싸다, 낮추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흥정하는데, 일단은 이 컨설팅 회사에 있는 제안은 흥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비용을 낮추려면
가업 범위를 낮추는 거예요. 이게 기존에 요구하는 가업 범위의 금액이 만약에 저희가 한 5천만 원 제한했다면 5천만 원을 가지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낮추고 높이고 이렇게 자꾸 못 쓰고 5천만 원이면 5천 확정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조금 시장에서 판매하는 제품 가격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제안서에 나온 그 제한 가격이 거의 이제 큰 변동 없이 최종 확정되는 겁니다. 근데 조금 비싸면 이제 가압 범위 줄여서 낮춘 방법인데, 그리고 좀 비용을 비싸면 좀 낮추자는 용어한 회사들은 고객사들이 있어요. 열이 한 2곳밖에 없습니다. 열이 10곳 중에서 한 8곳은 그 제한 금액도 강합니다. 그래서 제안서 금액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업종별로 특성을 잘 또 보셔야 돼요. 대기업도, 그럼 대기업은 돈 많으니까 그 제한금을 높게 좀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돈은 무게가 똑같습니다. 100만짜리 무게가 대기업에서 100만하고 저 중소기업 100만은 똑같습니다. 그 대기업 돈 다 입으니까 뭐 100만짜리면 뭐 그 아들 껌값이야. 아닙니다. 절대. 대기업들이 얼마나 그 냉철한데요. 100만짜리를 보면 더 낮추려고 막 요구합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자동차 협력사 같은 경우는 원가팀이 있겠습니까? 원가팀에서 이 제품의 단가와 이익을 분석하는 거죠. 그만큼 이제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니즈 맞추기 위해서 있는 것처럼 저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러면 중소기업은 돈이 없으니까 싸게 하면 되겠네? 그것 또한 아닙니다. 대표이사가 이제 요구하는 니즈 같은 경우는 금액과 관계없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담당 팀장이 담당 부서에서 이제 발주하는 경우는 또 비용 낮출 수도 있고, 그래서 워낙 변수가 많은 거예요. 그거에 좀 동물적인 감해. 이건 어떻게 보면 감의 영역입니다. 비과학적인 영역이지만 이것도 노하우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가 이제 고객 담당자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3번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RFP를 받아가지고 고객사 미팅 하던데 전환하는지 알겠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집요하게 여쭤봐야 돼요. 집요하게. 아주. 처음에 절대 금액 이야기 안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 하게끔 판을 짜야 돼, 판. 이야기 한다는 거는 스펙이 얘기죠. 당신 부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 얼마냐. 결국은 모든 제안서는 담당자가 취합해서 담당자가 의사결정합니다. 1차적으로. 그럼 담당자 선에서 그 제안서 내용하고 수행 방법론하고 금액을 보고 그러면 이제 업체가 결정되겠죠. 그러면 담당자 선을 못 넘기면 팀장 임원선 못 넘깁니다. 그래서 담당자 통화하면서 단어, 억양, 그리고 이제 제스처 다 봐야 됩니다. 이게 이 담당자가 이제 그 확신 있는 멘트인지 일단 검토만 해보는 멘트인지 이런 식의 명확한 니즈 파악하고 또 제한 적정 금액이 얼마 정도 보고 계십니까? 여쭤보면 전부 다 노코멘트입니다. 특히 여직원들은 더 합니다. 남자 직원은 그나마 조금 이야기를 해주는데 여직원들은 일체 바늘 찔려도 구멍이 안 납니다. 그만큼 이제 방어적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알아내야 됩니다. 무조건. 저희는 워낙 많이 해서 그런지 노하우가 있다 보니 이 담당자와 설득해서 이제 적정 금액을 산출하는 것도 사실 중요한 포인트인데 결국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게 시장 가격. 가격의 이제 용역, 어떤 가업 범위에서는 이 정도 금액이 가격에 수주했다면 그 금액을 베이스해서 경험치도 제한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3번이 안 될 경우. 근데 이 경험치는 가업 범위별 시장 가격이 있어요. 이렇게 시장 가격이. 시장 가격이 있고 현실 가격이 있죠.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라는 어떤 용역은 컨설팅 가업 범위는 시장에서는 얼마 딱 잡혀 있어요. 그런데 시장 가격으로 제한하는 에서 수주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조금 다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낮출 거냐? 결국은 컨설팅 업에는 두 가지 비용을 세이브하는 방법이 있어요. 투입 인력을 줄이는지 아니면 투입 기간을 낮추는 게 인력과 시간을
줄여서 비용을 낮출 수 있고, 또 경영 컨설팅 업체 자체가 다 대부분 인건비 장사입니다. 인건비 장사. 그래서 인건비를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제한 금액을 결정합니다. 그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는 가격이 얼마, 저런 경우는 가격이 얼마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는 이유가 워낙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변수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이제 1번하고 재무제표 확인하고 업종 특성 확인하고 담당자하고 지배하기 협의하고 과거의 이제 영역 경험치를 이게 종합적으로 통해서 이 감의 영역을 통해서 제한합니다. 감의 영역에서 최소한 인건비 장사는 수익은 크게 못 내도 대신에 마진율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제품 그러니까 지출 비용이 별로 없다는 거죠. 사람 장사가. 근데 그 사람 장사도 또 컨설턴트들 A급을 쓸 거냐, B급을 쓸 거냐, C급을 쓸 거냐가 또 달라요. A급을 쓰면 마진이 낮아진 거고, B급을 쓰면 적정 금액 나오는 거고,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변수도 내가 봤을 경우 우리 회사에 투입한 인력이 A급 정도를 이 프로젝트를 한명하고 이 A급을 서포트할 수 있는 컨설턴트 한 명을 해서 2명 정도만 하면 되겠다 하면 비용은 낮을 수도 있는 거고, 고객사에서는 어떤 고객사는 상주에 단련되어 있어요. 상주. 이렇게 주 5일 이제 상주에 달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금액이 대폭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예 미팅 때 이야기합니다. 상주하면 금액 자체가 올라갑니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고객사 대신 상주는 규모가 큰 회사죠. 대기업들은 요청하기 때문에 아예 상주 요청합니다. 그러면 자기 눈에 보여야지만 이게 뭔가 일을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또 그런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4가지 정도를 가지고 이 4번의 경험치하고 3번의 고객 담당자하고 확인 작업 지벽이 해서 적정 가격을 산출해내고 그거 가지고 제한 금액을 제한합니다. 투입 기간은 얼마 몇 개월이고, 그리고 인력은 몇 명이고, 그래서 전체 금액은 얼마 이렇게 제한하면 충분히 수주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근데 가격이 싸다고 수주하냐?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나라장터에 나오는 금액이면 그 금액 제한 금액 스펙이 있어요. 이 시장 가격은 100원인데 어떤 회사는 뭐 40원에 제한하는 회사가 있겠죠. 어떤 회사는 200원에 제한하는 회사가 있죠. 그러면 40원에 제한한 회사는 무조건 수주하냐? 아니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데도. 그래서 요 스펙, 요 적정 금액 스펙을 잘 찾아서 금액을 찾아내서 제한하는 게 가장 키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하냐? 무조건 경험이죠. 반복된 경험. 이 통해서만 가능한 영역입니다.